엄마는 뭐뭐다 라는 걸 적어보라고 얘기했어요. 엄마는 아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엄마 1년차. 엄마는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 엄마 3년차. 엄마는 외출을 자제해야만 한다. 엄마 5년차. 엄마는 항상 아이들 옆에 대기 중요해야만 한다. 엄마 11년차. 엄마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엄마 8년차. 안녕하세요. 부모 공부의 저자이자 결의 겸의 아빠 고영순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모 공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의 제목은 엄마는 신이 아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양육 완벽주의의 폐해와 양육의 고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는데요. 좀 길어지면 잘라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제가 이제 부모 공부 책을 쓸 때 양육 완벽주의의 폐해, 그러니까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장이 제 첫 장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진짜 이제 부모로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과학적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알아야 할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과 상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1장에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내용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는 아빠가 그 양육서를 읽으면, 또 자녀 교육서를 읽으면 자기는 쓰레기래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책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보면 너무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죄책감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 또 많은 이제 우리 어머님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냥 퍼펙트하게 해주고 싶지만 그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그래 내가 이렇게 못 해주는 것도 있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정말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본인의 어떤 어머님들의 욕심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각종 미디어나 책에서 정말 완벽한 부모를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보면은 부모가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부모가 그거를 하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자녀들한테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위 양육 완벽주의거든요. 근데 이런 양육 완벽주의는 부모님한테도 좋지 않고 아이한테도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양육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많은 그 미디어의 내용들과 책들이 양육과 또 자녀 교육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책에서 부모가 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썼지만, 중요한 거는 부모가 지금 어떠한 상태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가 행복하지 않거든요. 부모가 건강해야지만 아이의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제 부모를, 엄마, 아빠를, 특히 아빠도 중요하지만 우리 엄마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부모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애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를 학대를 하거나 아니면 완전 방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잘 자랍니다. 우리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이제 나이가 40인데 어떤 부모님들은 세밀하게 하신 부모도 계셨겠지만, 예전에는 워낙 가난하기도 했고 또 뭐랄까 신경 쓸 것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신경을 쓰신 분들은 우리가 60대, 70대, 80대 되신 부모님 생각하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잘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우리 아이를 좀 더 훌륭하게, 좀 더 탁월하게, 좀 더 낫게 키우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매우 강합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하지 않는 이상은 아이들은 큰 문제 없이 잘 자란다는 거,
라는 것들을 먼저 이해하시고 정말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 부모들이 힘들게 하고 그런 것, 특히 이 양육 완벽주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부작용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마더 쇼크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어떤 한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시간 동안 애가 보챘던 날은 애가 우니까 이런 말까지 하면 정말 그렇지만 애 입에 손수건을 물려버리고 싶다. 미칠 것 같고 버리고 싶다. 이 말을 하면서 이제 펑펑 이제 울었습니다. 아마 부모가 아닌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엄마가 왜 이렇게 너무한 얘기 아닌가?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실 거예요. 애가 10시간 동안 보채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멘탈이 남아나지 않죠. 이제 출산 2개월인 분이 이제 한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또 출산 그 100일 동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출산하고 100일 동안 이제 최고 힘들고, 그 다음에 돌까지 힘들고, 그 위에는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런데 그것도 애들마다 차이가 심합니다. 어떤 애는 조금 민감한, 예민한 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가 좀 더 힘들죠. 그런데 좀 이렇게 털털하고 또 이렇게 무던한 아이가 있습니다. 좀 편하죠. 저희도 첫째와 둘째가 되게 달라요. 첫째는 되게 예민한데 둘째는 조금 털털합니다. 그래서 키우는 어떤 정신적 난이도가 좀 다르긴 해요. 애들마다 차이가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출산하고 한 100일 정도가 가장 힘들고, 그 다음에 돌까지가 힘들고, 돌 좀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편해지는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그 편해진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편해지는 거지 여전히 힘들죠. 저도 뭐 어저께 말하더라도 우리 둘째가 3살인데 새벽 5시인가요? 일어나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분이 왜 울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부모 자신이 자녀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있겠고, 무엇보다 해주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든다, 이걸 몰라준다 라고 해서 울기보다 죄책감 때문에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만 하지? 자녀를 키우면 엄마가 모든 걸 다 주고, 정말 엄마가 슈퍼맨이 돼야 되고 엄마가 신이 돼야 돼서 우리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 안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런 생각까지 들지? 왜 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버리지? 애가 계속 보채면 정말 그냥 그 입에다가 손수건을 넣을 것처럼 넣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지? 라는 생각 자체가 우리에게 이제 죄책감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아내, 우리 와이프는 훨씬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애가 계속 아무 이유 없이 울고,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낮잠 자고 일어날 때 많이 울었거든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웁니다. 이게 돌아버리겠는 거죠. 그럴 때 근데 진짜 입을 다 막고 싶다. 근데 그런 마음 드는 제 자신이 또 죄책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제 막상 애를 낳으면 또 뭐가 있냐면 모유 먹이냐 또 이렇게 분유 먹이냐 그런 게 있잖아요.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 다 모유를 먹이라고 하고, 제가 모유로 한번 인터넷 기사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모유가 주는 혜택에 대한 각종 여러 가지 분석들과 그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 내용들 다 합쳐보면요, 모유는 완전히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냥 분유 먹이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애 그냥 분유 먹이면 부모로서 진짜 못될 짓을 하는 것처럼 이 모유에 어마어마한 장점이 많은 것처럼 기사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금 검색해 보시면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면역 체계를 개선시켜주고, 지능 지수를 올려주고, 각병 질병을 예방해주고, 나중에는 고소득자까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모유가 잘 안 나오신 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이 마더쇼크에 그런 분이 나오세요. 모유를 먹이려고 하는데 모유량이 너무 적게 나오는 거예요. 모유가 잘 나온다는 온갖 것들 다 드십니다. 할 거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죄책감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든 모유를 먹이는 부모가 좋고 분유를 먹이는 엄마는 무조건 나쁘다는 극단적인 글을 본 적도 있어요.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엄마로서 모유가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인데 그걸 제대로 못해 주었다는 생각에 죄책감도 들고, 아,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 엄마지? 나는 왜 모유도 제대로 못 먹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각종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주변에서 삼삼하면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하고 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회적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모유가 안 나오면 죄책감이 이게 되고, 또 분유를 먹이면 좀 편해지거든요. 저희도 첫째는 8개월 모유 먹였고 둘째는 6개월 먹였습니다. 일단 모유를 안 먹이게 되면 이제 아빠가 도와줄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유를 먹이면 아빠가 도와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분유를 먹이면 아빠가 젖병 다 씻을 수 있고 또 먹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육을 부부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해집니다. 그전보다. 근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모유로 분유로 넘어갈 때 많은 분들이 갈등을 하고, 심한 분들은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기까지 하는 거죠. 아이러니한 제가 연구 사실 한번 알려드릴까요? 저희는 모유도 먹이고 분유 먹였으면 둘 다 먹였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연구한 게 있어요. 어떤 연구였냐면 모유를 먹는 우리나라 신생아들이 환경 호르몬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환경 호르몬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환경이 엄마를 하여금 이 모유에서 환경 호르몬이 날 확률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게 또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라 분유든 모유든 각종 연구를 찾아보면 장단점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핵심은 뭐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 어머니들을, 우리 엄마들을 매우 힘들게 한다는 거. 이 정도 끝나면 괜찮습니다만, 더 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 공부 책을 이제 한참 집필할 때였는데요. 인터넷에 되게 하나의 기사가 되게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련해서.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감정 표현도 대물림 되기 때문에 부모가 욱하거나 아이들에게 함부로 분노를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부모가 분노를 표출하거나 감정을 쏟아내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제가 좀 근데 기사를 보고 좀 욱했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욱한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00번 잘해도 한 번 욱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가 아이한테 100번 잘해도 한 번 욱하면 지금까지 했던 것이 그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고, 절대적으로 아이한테 단 한 번이라도 분노를 표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양육 완벽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욱하면 애가 그것 때문에 큰 데미지를 입을까요? 그럴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말씀드렸죠? 아이들은요, 학대를 하거나 방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강합니다. 부모가 한두 번, 몇 번 욱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게 영향을 미쳐서 완전히 망가지거나 그럴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분명 그런 상황이 아이한테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고, 또 이 분노를 계속 표출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한테 안 좋겠죠. 그러나 이 얘기했던 것처럼 평소에는 전혀 문제없이 하다가 한두 번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며칠 동안 잘 못 잤어요, 여러분. 계속 애가 밤에 보채가지고, 아니면 애한테 얘기했는데 애가 똑같은 거를 계속적으로 실수를 합니다.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그때 한번 욱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가 망가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인터넷에 이렇게 인기리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또 뭐 댓글 읽어보면 이걸 또 정말 그 애 잘 안 키워보신 분들이 댓글 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선비 나셨습니다. 절대 애한테 화내면 안 되죠.
이게 가능합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인군자이신 분 아닌 이상에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한테 한두 번 욱한다고 해서 전혀 지장이 없고요. 오히려 100번 잘했으면 그 100번 잘한 것은 아이한테 사랑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큰 반석,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계속 이런 사회적 분위기, 또 이런 기사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또 양육 완벽주의로 표방하는 그 책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읽히게 되면서 엄마들은 자연스럽게 엄마는 이래야만 한다, 이게 완벽해야만 한다라는 이제 어떤 거의 세뇌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마음가짐, 그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었냐면 마더쇼크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엄마들한테 뭐라고 썼냐면 엄마는 뭐뭐다 라는 거 한번 적어보라고 얘기했어요. 엄마들한테 했더니 그 내용들을 제가 간추려 봤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엄마는 아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엄마 1년차. 엄마는 인내심이 많아야 한다. 엄마 5년차. 엄마는 외출을 자제해야만 한다. 엄마 5년차. 엄마는 맛있는 건 자식에게 주어야만 한다. 엄마 6년차. 엄마는 항상 아이들 옆에 대기 중요해야만 한다. 엄마 11년차. 엄마는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 엄마 3년차. 엄마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엄마 8년차. 엄마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만 한다. 엄마 6년차. 엄마는 신이다. 엄마 5년차. 그러니까 엄마한테 요구하는 게 거의 이제 신적인 존재까지 정말로 아이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다 살펴서 그 요구를 다 들어줘야만 하는 그런 엄마만이 정상적인 엄마다 라는 어떤 양육 완벽주의가 많은 엄마들을 옥죄어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출산율이 높지가 않잖아요. 아이가 이제 한 명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나 아이가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마음이 들기가 쉬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아이가 둘인데 확실히 첫째랑 둘째는 다른 게, 둘째는 조금 첫째 때보다 덜 신경 써요. 뭐랄까 더 털털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첫째는 뭐 제가 저기도 모르게 좀 쳐보다 보니까 신경 쓸 게 되게 많았는데, 둘째는 뭐 조금 더러워도, 조금 뭐 주워 먹어도 조금 우리가 좀 덜 못해줘도 조금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애가 하나일 경우는 그게 쉽지 않죠. 저도 첫째만 있었을 때에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왜냐면 제가 첫째하고 둘째하고 5년 차가 나거든요. 그 5년 동안에 첫째한테는 되게 안절부절했던 것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인간에게 완벽을 요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작용이 나오죠. 그래서 2015년도에 20대에서 40대 기혼 여성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봤더니 약 90%가 산후 우울 증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위는 당연히 아이의 양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로서 자녀를 키우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죄책감과 실제로 아이를 키울 때 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수면 부족, 경력 단절, 또 악화되는 부모 관계 등등등등 그런 부작용들,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우리 엄마들을 옥죄기 때문에 산후 우울을 이렇게 겪는데, 실제로 산후 우울 증세가 있었던 분들 중에 약 10%는 정말 아이에게 욕을 하거나 거칠게 다뤘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육 완벽주의가 오히려 우리 엄마와 자녀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가 나온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실제적으로 양육의 고통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통은 애 키울 때 잠을 잘 못 자는 게 있겠죠. 두 번째로는
아이 자체가 이제 힘들게 하는 게 있겠고, 세 번째로는 부부 관계가 좀 안 좋아지는 등등의 이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는 실제로 양육을 할 때 갖고 있는 우리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 고통이 부모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 때문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기 전에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처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